안녕하세요. 오늘 소방행정법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강의의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 자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로나 상황이 드디어 500명을 일일 확진자 5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저번에 강의실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보다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확진자의 어떤 그 인원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언론에 가끔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전 극소수라고 보고요. 아주 극단적인 극소수라고 보고요. 현재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제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근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또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내가 대비를 해도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통 재난이나 위험에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위기, 사회적 위기라든가 자연적 위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번에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마감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그 흐름인데,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간이고요. 재난이나 위기 영역에서는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다는 사건이 굉장히 장기적인 거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여기에 지금 이제 완전히 사실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얘기는 우리 동영상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고사 전후로 또 어떤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이라는 위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 심리, 개인의 심리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개인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소방행정법에서 지금 위험물에 관련돼서 지금 근 3주째 배우고 있는데, 이런 이 위험물 시설에 관련된 거는 사람들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예를 들어서요, 너무 사소한 부주의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지키라고 하는 안전수칙을 안 지켰을 때 사고가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위험물 그리고 위험물질은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누출이 되거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등 일단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충격에 따라서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반응이라 그래요. 그것도 반응이고, 자가 반응, 공기하고 닿았다, 물과 닿았다 그래서 스스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스스로 반응하는 경우를 시설물들이 보통 다 이제 막고 있는 거고, 외부 충격에 예를 들어서 그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운반하는 차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앙성 침범으로 들이받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외부 충격의 요소가 없는 한 위험물도 안정성이 비교적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안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이 있도록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여러 가지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지난번에 화장품법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화장품부터 이런 금속을 살균한다든가 접합, 그러니까 붙인다든가 우리 접착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아주 희석시켜가지고 고농도를 완전 저농도로 희석시켜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피부에 바르거나 먹는 것까지 다 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과 위험물 시설에 관련된 얘기는 일단 그 지키라는 것만 지키면 대형 사고는 모면할 수가 있고, 약간의 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기계적으로
그 2중, 3중으로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공학 분야에서 좀 많이 다뤄야 되는 것들이고, 제 입장에서 이제 법률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배울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규정된 게 물론 있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479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술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적합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부적합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위험물 관리에 관련된 수많은 법률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이건 예전에 아마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의 내용과 유사한 게 있습니다. 30일 이내, 14일 이내죠. 자, 이 위험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손해냐? 주변 사람들 죽거나 다치는 건 그런 건 논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사업자가 제일 손해예요. 벌칙을 받고 과태료를 받고 그것도 이제 그건 세 번째 문제고, 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손해요? 사업자가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애초에 안전관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건 그것도 둘째 문제고, 자, 다른 과태료라든가 벌칙을 받는 거 그건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되면 본인의 사업에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사업을 접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오히려 더 잘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제가 방금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이 사망이나 상해, 다쳤을 경우는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물론 보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정들은 다 마련이 돼 있고 나름대로의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인사사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건 오히려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더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본인이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제 사장님 또는 대표님이라고 하고, 또 종업원, 사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훨씬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요. 481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82쪽에 위에 네모칸 2번과 4번을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이요.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은 상호 100m 이내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100m 이내라는 건 동일구. 자, 동일구라는 건 하나의 블럭 안에 1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개를 중복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 보면은, 일단 한 사람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거를 이미 이제 5개, 그리고 100m 이내로 파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냥 아무나 그냥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급여의 개념이요. 만약에 한 명 배치해도 되는 걸 2명, 3명 배치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은 여유롭게 이제 배치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할 때 한 사람이 그 수리를 이제 수리하는 쪽에 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평상시 업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급여의 문제거든요. 월급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복해서 관리하는 규정들이 이거는 반드시
위험,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문제가 분명히 걸릴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또 어디냐면은 뭐 485쪽이요. 맨 아래에 보면은 탱크 시험자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도지사 또는 관계인은 자,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를 이제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얘기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당연히 그 탱크가 이게 뭐 무슨 뭐 요만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는 그 점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요. 또 쭉 넘어가다 보면은 491쪽입니다. 위에서 네모칸 바로 아래요. 정기검사인 대상의 제조소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를 말한다. 자, 이러한 정기점검 횟수를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 예, 맞는 얘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에서 다른 교수님한테 이제 공학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생략하는데, 이 아무리 탄탄한 시설물을 관리를 하더라도 비, 바람, 눈,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풍화작용이라고, 이게 다른 거 있잖아요. 풍화작용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외관상 봤을 때는 깨끗하고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고, 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뭐 웬만해서는 뭐 무너지지 않겠다, 웬만해서는 뭐 이게 뭐 누출되거나 부서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미세한 부분부터 이 반드시 풍화작용이 생겨요. 특히 비바람이 이렇게 좀 몰아치거나, 예를 들어서요, 뭐 눈이 좀 쌓였다가 녹거나, 바람이 불면 일단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 등등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고려해서 지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나 뭐 이렇게 뭐 보면은 이게 오래된 아파트가 노후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장비들은 이제 노후도 문제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그 문제가 바로 전체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뭐 50만 리터는 어마어마한 건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491쪽에 맨 아래 보면은 이제 뭐 실시 기간을 연장한다, 뭐 이런 건데, 구조 안전점검 뭐 실시를 연장한다라고 되는데 뭐 12년, 11년, 그다음 492쪽에 맨 위에 보면은 뭐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뭐 나름대로의 그 실시 기간 연장에 관련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뭐 아신다기보다는 일단 매년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94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뭐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에 관한 기록물 보관은 25년, 그리고 정기 점검 기록의 보관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곳에 사업자를 하거나 안전관리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제가 죽을 때까지 영구 보관하죠. 이거는 보관을 좀 잘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관계인이라든가 점검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저는 이거 영구 보관하죠. 제가 죽을 때까지요. 왜냐면은 이런 기록들은 이게 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간이 지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차피 당시에 점검한 사람이 분명히 좀 해명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 저와 같은 성격이라면 저는 이거 영구 보관하죠. 왜냐면은 내가 작업한 거고, 만약에 내가 작업한 건데 이게 진짜 잘못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게 분명히 작업한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저 같으면 영구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뭐 496쪽의 중간을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자체 소방대라는 얘기가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단을 생각해야 돼요. 공단. 뭐 탱크 하나 있고 이게 아니라 한 블럭 정도에, 우리 도시의 한 블럭 정도에
모든 시설물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무소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있고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를 편성하는 게 제가 볼 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사무 거기서 이제 안전관리 사무 보시는 분도 있고 아래 항상 장비를 이제 가지고 나갈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신고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법령에선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분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